12월 5일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는 무역의 날입니다. 또 자원봉사자의 날,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이기도 하고 법정 기념일인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무역의 날 얘기 좀 해볼게요. 올해 수출 그야말로 역대급이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예고한 대로 보호무역주의가 아마 움직임이 빨라질 것 같고, 또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때문에 우리가 사실 수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무역협회가 전망을 하기로 올해 수출이 6,8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됐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 수출이 6,320억 달러 정도 됐으니까요. 네. 작년보다 한 500억 달러 정도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실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이 수출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특히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반도체 수출이 1,150억 달러였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작년과 비교하면 한 47%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나 자동차를 비롯해서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주요국의 수출 상황으로 보면 지난 2002년부터 21년 동안 중국이 계속 우리나라의 1위의 수출 시장이었는데, 그렇죠. 최근 2년 동안 중국의 수출이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최근 8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혹시 올해 22년 만에 미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1위 시장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중국이 조금 앞서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우리가 1,100억 달러를 수출을 했고요. 예. 그리고 미국에는 1,055억 달러를 지금 수출했습니다. 아주 근데 격차가 좁아졌네요. 아주 근소한 차죠. 그래서 조금 중국하고 미국에 대한 수출 상황도 아직은 나쁘지 않은 편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부터 이 수출의 날에는요, 탑을 줬죠. 그래서 금탑이니, 은탑이니, 동탑이니, 철탑이니 하는 그런 상이 있었습니다. 올해 최고 수출의 탑, 어떤 기업이 받았죠? 기아가 받았는데요. 최고 수출탑인데 250억 불 수출탑이라고 합니다. 한 기업이 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을 해가지고선 그 기여를 인정받아서 북미 권역 본부장이 금탑 산업은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위 수출탑이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20억 불 수출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이 10억 불 수출탑.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기업, 자동차 수출이 많으니까 부품 네. 기업도 같이 이제 성황을 이루었는데 덕양산업이 그 수출탑을 받았는데, 지금 그 수출탑을 받은 기업을 보니까 주로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식품, 의약품 같은 우리의 주력들이네요. 기업들,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중소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무역의 날, 자, 12월 5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떤 날이고 언제부터 제정이 됐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원래 1964년에 우리가 수출 1억 달러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을 해서 수출의 날을 제정을 했었던 것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1990년에 수출만 볼 게 아니라 수입도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뜻을 담아서 수출의 날을 무역의 날로 이름을 바꿨죠. 그러다가 이제 2011년에 저희가 수출 1조 달러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 1조 달러를 달성을 한 것을 기념으로 해서 원래 무역의 날이 11월 30일이었는데 2011년부터는 우리가 1조 달러를 달성한 그날이 12월 5일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12월 5일로 바꿔서 지금 무역의 날을 기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1억 불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하나의 그 큰 기록이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첨단 반도체니 뭐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됐지만, 우리 수출의 시작은요, 가발, 구두 이런 경공업 제품이었습니다. 수출 대국으로 오르기 위해서 그 밑거름이 됐던 그 시절의 영상 보겠습니다. 인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예쁘고 맵시 있는 가발을 만들어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 가발은 특히 외국에서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구두 공장에서는 재래식 생산 방법을 탈피하고 기계화된 대량 생산에 성공함으로써 우선 미국과 계약이 되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1만여 켤레를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국정원장도 지내고 뭐 다선 의원이신 그 박지원 의원이요. 사실은 미국에서 저 가발 수출로 큰 돈을 벌어서 힘을 잡으신 분입니다. 생각이 좀 나시겠죠?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 자, 어떻게 변화해 왔습니까? 1950년대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1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수산품이 이제 그 수출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쌀, 김, 뭐 고령토 이런 거, 건어물 같은 거. 고령토는 그야말로 도자기 만드는 네, 그 흙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다가 1960년대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위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공업 제품 중에 가발이라든지 뭐 신발 이런 것들의 이제 수출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수출이 41%까지 올라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진입하는 게 60년대, 70년대거든요. 제가 70년대 학창 시절에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세요? 그때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외국을 갈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가서 백화점에 가보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주로 의류에 불과했었어요. 옷이나 팔고 그랬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70년대에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중화공업이 육성이 되면서 80년대에는 바로 이제 뭐 전기, 전자 이런 그 수출 상품이 주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아픈 기억이 많지만 처음으로 한미 간의 무역 수지가 전도돼서 우리가 흑자를 일으켰던 시점이 바로 그 전두환 정권이었고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 기틀을 이제 하나의 그 토대로 해서 정치적으로 민주화도 이루었던 것이죠. 네, 바로 그 시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뭐 올림픽을 유치함내, 아시안 게임을 유치함내 하면서 뻗어나갈 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경공업 위주의 수출 구조가 조금씩 바뀌고 탈피를 시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거를 통해서 5년 단위로 주요 산업을 발전을 시켜왔는데 1980년대부터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기 제품이랄지 전자, 자동차, 조선, 선박 이런 분야의 수출이 급속도로 늘기 시작을 했는데 자동차를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폰이라고 하는 최초의 국산차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76년에 포니 자동차를 6대를 에콰도르로 처음 수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저 정몽규 축구협회장 아버지가 포니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근데 이 포니가 미국 시장에는 배기가스 규제 때문에 수출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986년에 엑셀이라는 자동차를 우리가 발표를 하면서 미국 시장에 처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기억이 납니다. 엑셀.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만 해도 이제는 뭐 자동차를 200만 대씩 지금 수출을 하니까요. 자동차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산업이 됐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1994년에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품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1988년대에 중화학공업 육성을 시작으로 해서 1990년대부터 우리 수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현재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46일 남았습니다. 점점 줄겠죠? 이제 코앞입니다. 우리 수출 전선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험난한 파고가 예상이 됩니다. 자, 수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내년에 무역 수지가 430억 달러 흑자가 기대된다는데 사실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대비 1.8%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하고요. 주요 수출 예상 품목이 역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무선 통신기기, 선박인데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이 미중 관계라든지 또 미국의 그런 어떤 중국에 대한 규제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유가가 하락되면 석유 제품이라든지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은 부진할 거라 이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도 케미칼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네, 유동성 사실은 위기가 왔죠? 맞습니다. 롯데는 케미칼이 주력 상품인데요. 그 롯데와 관련해서 여러 소문들이 나서 회사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내년에 대해서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안도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점검하고요. 대비를 더 강화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2024년 세계 시장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점검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산통부의 정인교 산업통상본부장 주재로 해서 주요국의 상무관과 코트라 무역관을 회의로 소집을 해서 내년에 주요국의 수출 시장 상황이 어떨 것이냐 이런 걸 점검을 하고 어느 곳에 기회가 있을 것이냐 이런 기회를 발굴하는 그런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산통부에서 설명을 하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AI 분야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쪽에서 우리가 사업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미국이나 중남미 같은 경우에 지금 AI, 반도체 이런 걸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배전망 같은 이런 전력망을 갖추는데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다시 제조업을 부활을 시키겠다고 해서 뭐 이런 혁신 제조 뭐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제조 공장을 만드는데 상당히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내년에 수출 기회를 발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동안 제조업이 좀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좀 내리막이었다면 오히려 트럼프 신행정부에서는 제조업이 다시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그런 점도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 수출이 이제는 다변화. 그러니까 미국, 중국만이 아니고 여러 곳으로 좀 발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회를 엿보고 있는 신시장 어디 있습니까? 우선 중남미라든지 동유럽 쪽인데요.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폴란드, 멕시코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전력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전이라든지 또는 그 소형 원자로 그리고 송배전망 투자를 활성화할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중동의 UAE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AI 산업에 대한 그런 투자를 본격화할 예상이고요. 네. 몽골 같은 이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한국식 아파트 있잖아요. 네. 온돌도 있고 또 편의점이라든지 또는 프랜차이즈 같은 그러한 투자를 지금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예능에 보면요. 몽골 초원에 우리나라 편의점이 있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수출은 그렇게 세계 시장에 다양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